그치? 에이 개 망. 이게 아니야. 우선 마르지엘라의 브랜드의 혁명적인 디자인과 그가 표출해내는 개성과 감성이 담긴 쇼들, 매장도 딱 가보면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다 가운을 입고 있어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고 하얀색 천과 페인팅으로 다 뒤덮인 공간들, 깨끗한 것 같지만 빈티지하면서도 마르지엘라라는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브랜드를 꼭 재질과 디자인이 아니라 이름값으로 책정하게 됐고, 마르지엘라는 그것조차 되게 새로웠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죠. 실로 해서 그 안에 숫자가 쫙 나열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사람만의 창작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들이 좋았던 거죠. 약간 딱 이 느낌, 이 화이트백에 마르지엘라를 상징하는 매장도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마르지엘라 특유의 냄새가 벌써 풍겨오네요. 매장을 가면 다 약간 이런 형태예요. 바코드처럼 뭔가 박혀있고 이 숫자나 표현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영어 폰트? 약간 저런 느낌을 써요. 진짜 특이해요. 제가 마틴 마르지엘라 DVD가 있거든요. 다큐를 보면 진짜 목소리만 나오고 그분의 상체의 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분의 얼굴은 끝까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분의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진짜 특이하죠. 사실 지금은 마틴 마르지엘라가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더 혁신적이었다고 해서 지금 좀 더 대중적이라면 오, 이렇게 특이하다. 역시. 부모님이 이발소를 해서 그런가 이런 게 많네. 프랑스의 옛날 잡지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이거 다 옛날 잡지인데.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역시 어려운 세계야. 감이 안 왔어. 그냥 시각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전시가 많네. 꼭 의미가 중요한 거야? 느낌이 중요한 거죠? 느낌은 통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두피 봐. 똑같아. 뱅 헤어스타일. 마치 저의 헤어 변천사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지금 머리라면 이거는 제 하우스 파티 때 머리거든요. 나의 헤어 변천사를 보고 있는 느낌. 레게인데 예전에 서태지 선배님이 이 머리를 하고 울트라 매니아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가발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 머리통이 잘려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 좀 궁금해 너무. 내가 지금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약간 멘붕 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감대가 좀 아니 뭐 설명이 없어. 진짜 모르겠다 이거를.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도 가발인 척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세월의 흐름처럼 느껴졌는데 이건 그냥 머리 색깔 다른 분들이에요. 그만큼 다양함을 표현한 거지 않을까.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는 공간 안에서 계속 이렇게 헤어샵을 하시니까 자기가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 감각이 왜 여기서 시작이 됐는지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마르지엘라는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가발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털 아니야? 겨드랑이인가? 아 설마 아니겠지? 겨드랑이, 눈썹. 와.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근데 저는 털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공감대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털을 좋아하네. 저도 이런 재질로 만들었던 마틴 마르지엘라의 브랜드의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연장선 마르지엘라가 어릴 때 추억을 계속 이렇게 저는 보듬어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느꼈던 시선대로 그대로. 저는 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벤츠가 없었어요. 버스가 자주 오지도 않았고 한 시간에 한 대? 두 대? 여기서 기다렸던 세월의 흔적을 뭔가 빈티지하게 표현을 이렇게 털에 관련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옷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만의 정통적인 좀 그런 핏이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에 대한 것들을 보는 시선이 남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목젖이고 가슴이고 어깨 라인 아니면 엉덩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있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모르겠어. 이게 왜 자꾸 있는 거지? 진짜 세계관을 모르겠다. 네? 뭐가 걸렸어요? 뭐가 걸려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어. 설마 아니겠지? 설마 저 환풍기 밑쪽에 비친 그림자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작품 있는데 오빠가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게 유치하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만 볼 수 있다. 보여요. 어항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물고기도 있어요. 2마리. 와 씨 대박. 오 뭐야. 오 솜집대. 무서워하겠다 사람들이. 진짜 뭐지? 진짜? 끝이래요. 홍보 전시인가? 가발? 끝이에요? 에이 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들이 맞아요? 이거 그래도 뭐 방송에 잘 나가야 되니까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설명 없어요?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 디자이너인데 지금 너무 에너지 많이 뺏겼어. 비하인드를 봐도 모르겠네. 이 정도면 의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 저렇게 주장창 가발과 인체에 관련된 것들만 있고 그런지. 근데 제가 해석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릴 때 느껴왔던 것들을 정말 느낌적으로만 표현한 거, 설명도 부연 설명 필요 없이 보통 어릴 때 느꼈던 것들 의미 없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게 다니까. 아씨 진짜 모르겠다.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 가장 어려웠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부디 저처럼 이렇게 들떠서 왔다가 왠지 약간은 실망하고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Let's go! 마르지엘라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그가 남긴 말을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의 유일한 매개체인 인체가 좁게 느껴지고 시스템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했고 경계 없는 순수한 창작을 즐기며 미술학교에서 어린 소년의 뿌리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미 패션 쪽에서 파격과 전복의 시도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인체 자체를 뒤엎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 막 집착을 했구나. 역시 마르지엘라다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소년의 뿌리를 재발견했다. 봐봐요. 제 말이 맞죠? 아버지 이발소에서 본 경험들이 분명히 영향을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며 털에 그토록 집착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마르지엘라는 어쩌면 본인의 삶마저도 뒤엎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오도란트는 인위적으로 채취를 지우는 거잖아요. 땀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말이죠. 냄새가 안 나야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널리 광고를 하고 또 널리 팔리게 되었죠. 그뿐인가요? 날씬해야 한다, 몸이 근육질이어야 한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네일을 받아야 한다, 우리 신체에 강요되는 것들이 참 많죠. 생각해보면 마르지엘라가 몸담았던 패션 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넘실대는 그런 곳이잖아요. 결국 마르지엘라는 패션계에서 은퇴를 했고 더 이상 본인을 패션 쪽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당부했다는 걸 보면 마르지엘라는 자신의 이력을 부정해 가면서까지 더욱더 파격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등장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가발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조 모발이 아니라 자연 모발이래요.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인 거죠. 그런데 왜 머리카락을 자꾸 갖다 놓은 걸까? 그 힌트가 바로 이 작품 시리즈의 제목에 있었습니다. 바니타스. 바니타스는 공허를 뜻하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머리카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듦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아무리 염색을 해도 언젠가 우리는 결국 흰머리를 받아들이고 백발인 노인이 되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대머리가 될 수 있고요. 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발소의 온 손님들을 보면 머리카락에 드리워진 인생 무상, 인간의 한계를 마르지엘라는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가 보여주는 머리카락 그리고 털에 대한 집착은요,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났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르지엘라는 버스 정류장을 한 마리의 동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털을 입혔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죠? 하지만 이것이 마르지엘라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여기 실내, 그것도 미술관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좀 희한하잖아요? 흔하디 흔한 정류장이고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구조물인데 마치 멋진 작품인 것처럼 눈길이 가는 것도 버스 정류장이 가진 지위를 뒤엎는 마르지엘라식의 발상이 아닐까. 제작진이 절 놀렸던 바로 이 그림자 작품, 바로 정식 명칭이 팬텀 시리즈, 번역 그대로 유령, 환영, 상상 그런 걸 뜻하는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이 놓여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흔적을 남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작품은 사라졌지만 흔적이 남아있으니 이곳에 어떤 작품이 있었구나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작품이 영상하게 되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뭔가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이 작품 시리즈가 얼굴 없이 패션계에 많이 흔적을 남긴 마르지엘라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초에 마르지엘라는 관람객들의 자유로운 감상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없이 영어로만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전시장을 미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자신의 파격적인 세계를 이해하려 들지 말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바라보고 한 번쯤 생각해봐라.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감상이 들었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 오랜만에 마르지엘레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전시가 어렵다고 주눅 들지 말자고요.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한 사이트에서 마르지엘라 세일을 해서 제가 그 비니 털모자를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보폴이 되게 많이 있고 이렇게 살짝 트어져 있는 핑크 색깔 비니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남기셨어요. 강훈아, 아빠 많이 고생했어. 이거 보폴 다 제거하느라 해서 그 흰 비니에 보폴을 저희 아버지 한번 하나에 꽂히시면 목숨을 걸고 하세요. 진짜 맨들맨들하게 다 밀어놨어요. 보폴을 싹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청자켓을 제가 이제 마르지엘라에서 샀어요. 2번 정도 입었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아들 이거 옷 입을 때 이거 상표 왜 안 떼고 입어? 그게 무슨 얘기세요? 그 스티치 있잖아요. 마트 마르지엘라 뒤에 그 스티치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엄마, 나 지금 엄마 때문에 이거 가짜 제품이 됐다. 짝퉁이 돼버렸다. 지금 엄마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거다.